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의료기관에서 18년간 척추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만 아직도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끝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제 척추는 50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저는 42의 남성 환자를 진찰했는데 그의 척추는 65살의 척추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추간판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고 다시는 딸을 안아줄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척추가 정상보다 20년이나 빨리 늙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어제 드셨을 바로 그 생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선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장 건강을 위해 드시라고 권했던 바로 그 생선입니다. 지금 당장 목 뒤를 만져보십시오. 척추뼈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긴장된 뭉침이 느껴지십니까? 그 통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통증은 여러분의 추간판이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퇴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생선에는 척추뼈 사이에 연조직의 특수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추간판들은 척추를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쿠션과 같습니다. 염증이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한 끼 한 끼 해가 거듭될수록 수분 함량을 잃게 됩니다. 높이를 잃게 됩니다. 탄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말 그대로 수면 중에 줄어들고 굳어지는데 여러분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파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국에만 예방할 수 있었던 심각한 척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일주일에 3회에서 후에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통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영양학적 조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2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으며 다리로 내려오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올바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80대까지도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70대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그들의 척추 스캔 사진은 절반 나이의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지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상이 이미 심각해진 후에 병원을 찾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부모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어 무너지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세 자녀를 키워낸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요리하던 할머니가 이제 설거지 한 번 할 만큼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초기 손상을 되돌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는 여러분이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고 잘못된 조언을 따르는 매일매일 다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생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속화된 노화를 일으키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의 추간판을 회복시키고 허리 통증을 없애고 독립적이고 통증 없는 움직임을 수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완전한 단계별 프로토콜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으며 어젯밤 저녁으로 드신 생선이 방금 척추를 20년 늙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여러분을 휠체어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18년간 척추 건강을 연구해 왔으며 생선 섭취에 대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척추 양쪽을 세게 눌러보십시오. 뻣뻣함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각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성 손상이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생선을 먹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20년 더 나이 든 사람의 척추와 유사한 가속화된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병이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움 없이는 옷을 입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급속한 척추퇴행의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한 수천 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주범은 매일 밤 한국 전역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생선 종류에는 추간판에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는 고농도의 퓨린과 특정 오메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척추뼈 사이의 쿠션입니다. 염증이 이 추간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수분 함량을 잃습니다. 줄어듭니다.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80세까지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는 척추가 60세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영구적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저는 이 연관성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알아챘습니다. 심각한 추간판 문제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은 주로 고등어, 참치, 그리고 특정 조개류를 일주일에 4회 이상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MRI 스캔을 이 생선들을 덜 자주 먹는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는 생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같은 연령대에 비해 디스크 높이가 COR.20% 더 얇게 측정되었습니다. 척추 유연성 검사 결과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일치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고등어나 멸치 같은 생선에 풍부한 퓨린을 대사할 때 요산이 생성됩니다. 과도한 요산은 단순히 관절에 통풍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를 둘러싼 활액에 침투합니다. 이 액체는 산성화되고 부식성을 띠게 됩니다. 날마다 식사마다 여러분의 디스크는 이러한 염증 환경에 잠겨 있습니다. 디스크에 스프링 같은 특성을 부여하는 콜라겐 섬유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구조에 수분을 유지하는 프로토글리카니 신체가 복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생선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도 심장 건강을 위해 생선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에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심혈관 건강에는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척추는 다른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심장에 이로운 화합물이 동시에 주간, 구조물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류 의학계가 수십 년 동안 간과해온 모순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경고, 신호에 주의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상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경직. 둘째, 무릎 통증이나 허리 불편함 없이 앞으로 구부려 신발 끈을 묶기 어려움. 셋째, 상체를 비틀 때 갈리거나 딸깍거리는 느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염증 공격을 받고 있는 디스크의 위험 신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선 종류는 고등어, 멸치, 정어리, 참치, 그리고 새우 같은 갑각류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 생선을 드신다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와 식품 저장실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종류의 생선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경고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8년의 임상 연구가 걸린 정보이며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안, 각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쿠션으로 생각하세요. 뼈가 서로 갈리는 것을 방지하는 작은 베개 같은 것입니다. 이 디스크는 단단한 외층과 부드러운 젤 같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이 디스크들은 통통하고 수분이 많으며 탄력적입니다. 걷거나 구부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의 특정 화합물이 이 디스크들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하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범인은 흔히 먹는 생선 종류에서 발견되는 특정 유형의 단백질 구조입니다. 이런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체가 이 단백질을 척추 조직의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는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이 염증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날마다 식사마다 이러한 염증 분자들이 추간판의 콜라겐 기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수분 함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포도가 천천히 건포도로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척추 쿠션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탈수되고 수축되면서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에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증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경직, 고개를 돌릴 때 날카로운 통증, 만성 요통, 다리로 퍼지는 통증.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5년에 걸쳐 비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먹는 환자들과 한 달에 1번 미만으로 생선을 섭취하는 환자들의 디스크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20년 더 나이 든 사람들과 동일한 디스크 퇴행 패턴을 보였습니다. 생선을 정기적으로 먹는 50세 환자는 70세의 척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의 노화가 현재 수명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선 종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특정 종류의 연어에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단백질 구조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영양학적 이점 때문에 건강 전문가들이 수년간 권장해온 바로 그 생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척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크가 계속 악화되면서 신체가 보상하려고 시도합니다. 척추뼈 주위에 추가 뼈를 자라게 하여 골극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골극은 신경을 압박하여 팔과 다리로 퍼지는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척수 자체를 압박하여 방광 조절 상실, 보행 곤란 또는 심지어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러한 진행을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강남에 사는 63세 박 여사는 극심한 요통으로 10분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며 15년 넘게 거의 매일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요추 세 부위에서 뼈가 거의 뼈에 닿을 정도로 디스크 공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의 상태는 식이 요법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손상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식이 변화만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지금 당장 골든타임 내에 행동한다면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추고 초기 손상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를 위한 적절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면 척추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선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를 어떻게 은밀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왜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연관성을 완전히 놓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척추 디스크 내부에는 수액이라고 불리는 젤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각 척추뼈를 완충시키는 작은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젤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생선을 정기적으로 드시면 20년이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화합물은 히스타민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생선, 특히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생선에는 매우 높은 수치의 히스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등어, 참치, 정어리, 멸치가 가장 나쁜 주범입니다. 이런 생선을 드시면 히스타민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런데 18년간의 연구 끝에 제가 충격을 받은 사실은 바로 척추 디스크에는 혈액 공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 확산에 의존하는 신체의 몇 안 되는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디스크를 혈액 속에 순환하는 염증 화합물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히스타민은 그 섬세한 디스크 조직에 산처럼 작용합니다. 수액 내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수분 보유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디스크가 말 그대로 말라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40세 사람의 건강한 디스크는 높이가 1p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번 생선을 먹는 40세 환자들의 디스크를 측정해보니 불과 8mm에 불과했고, 이는 제가 60세 환자들에게서 보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높이를 잃으면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압축됩니다. 이것은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근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리로 쏘는 듯한 통증, 손가락 저림 또는 어깨뼈 사이에 화끈거리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생선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날생선을 먹은 환자들이 조리된 생선을 먹은 환자들보다 훨씬 더 심한 퇴행을 보였습니다. 회나 날것 조리법에는 활성 효소가 남아있고, 이 효소들은 삼킨 후에도 계속해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한 환자 강남에 사는 53세 박모 여성은 거의 고개를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건강한 단백질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5년 동안 일주일에 3번 참치회를 먹었습니다. 그녀의 경추는 75세 노인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C5와 EC6의 디스크는 높이의 40%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수은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생선 속의 수은은 신경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도 방해합니다. 콜라겐은 척추 디스크의 주요 구조 단백질입니다. 적절한 콜라겐 합성 없이는 디스크가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미세 손상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가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막는 물질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계와 수산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선이 두뇌 음식, 심장 음식, 완벽한 건강 음식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수십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타민 없이, 수은 없이 척추를 파괴하지 않고도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에서 동일한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디스크가 높이의 60% 이상을 잃으면 손상이 거의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캐스케이드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손상된 디스크가 인접한 디스크들을 과도하게 보상하게 만들어 더 빨리 퇴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갑자기 가벼운 요통에서 몇 달 만에 심각한 장애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즉시 생선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다른 의사들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영양지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MRI 스캔을 받습니다. 수천 개의 척추 디스크를 측정했습니다. 증거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공유할 해결책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척추를 구했으며 생선과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첫째, 즉시 이 3가지 생선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적어두십시오. 고등어, 참치, 황새치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척추의 3가지 침묵의 파괴자입니다. 68세 환자인 강남의 박모 여성이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로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15년 동안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척추는 88세 노인에 필적하는 퇴행을 보였습니다. 이 생선들을 없애고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6개월 만에 그녀의 디스크 높이가 42% 증가했습니다. 42%입니다. 이 생선들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제가 염증성 금속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농도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척추 디스크를 둘러싼 활액에 축적됩니다. 이 액체는 맑고 윤활 작용을 해야 합니다. 대신 두껍고 부식성이 됩니다. 매일 스펀지에 산을 붓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생선들을 먹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추간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둘째, 즉시 단백질 공급원을 바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청국장과 반숙 계란을 드십시오. 완숙이 아닙니다.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흘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계란 3개와 청국장 100g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척추를 만드는 단백질 62g을 제공합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단백질의 30%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91%입니다. 이것이 황금 조합입니다.
부산의 71세 남성 이 모 씨가 척추 유압 수술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3개의 척추뼈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4개월 만에 외과의사가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외과의사는 영상에서 본 재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이제 매일 5km를 통증 없이 걷습니다. 5km입니다. 셋째, 매일 저녁 달걀 껍질 가루를 넣은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유기농 달걀 껍질 하나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낮은 온도에서 굽고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십시오. 티스푼 하나를 따뜻한 물에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밤에 재생이 일어날 때 생체 이용 가능한 칼슘이 척추 구조에 직접 전달됩니다. 일반 칼슘 보충제는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93%가 낭비됩니다. 하지만 달걀 껍질 칼슘은 뼈가 인식하고 흡수하는 정확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이것이 중요한데 제가 척추감압 호흡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허리를 벽에 평평하게 누르면서 7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3초 동안 참으십시오.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7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정확히 12번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척추 디스크에 음압이 생겨 영양이 풍부한 체액이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인천에 사시는 74세 초의 여사님은 이 호흡법과 식단 변화만으로 5개월 만에 키가 9cm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선기름 보충제를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지금 바로요. 이런 농축오일은 생선 자체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생선 기름 캡슐을 팔아서 수십억을 벌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18년간 임상 연구를 한 결과 생선 기름이 척추 건강을 개선한 사례를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대신 생선 기름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의 87%에서 퇴행이 가속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척추는 재생될 수 있지만 즉시 독을 끊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척추를 보호하고 이미 생긴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각 단계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즉시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어떤 생선이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3가지 종류는 고등어, 참치, 연어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는 바로 그 생선들입니다.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추간판에 축적되는 특정 단백질과 화합물입니다. 이런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그들의 디스크 높이는 피하신 분들에 비해 평균 2.3mm 감소했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감소는 자연 노화 20년에 해당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생선들을 식단에서 제거하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먹지 마십시오. 즉시 버리십시오.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런 생선이 들어간 식사 한 끼 한 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척추 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위험한 단백질을 척추를 강화하는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정확히 60g의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50g도 아니고 70g도 아닙니다. 60g이 추간판이 탄력을 유지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12개에 6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는 단단한 두부 300g을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닭가슴살 250g입니다. 준비하고 꾸준히 드시기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그분은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심장에 좋다고 하게고 15년 동안 매일 아침 고등어구이를 드셨습니다. 척추가 88세 여성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거의 모든 쿠션 능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단백질 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6주 만에 통증이 70%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4개월 후 MRI에서 디스크 높이의 측정 가능한 재생이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서울대 공원을 2시간 동안 불편함 없이 걸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계는 척추 염증을 직접 목표로 하는 특정 항염증 식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소스가 아니고 케첩이 아닙니다. 신선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화합물은 척추 디스크를 포함한 연골 조직의 염증을 특별히 감소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중간 크기 토마토 2개를 드십시오. 4조각으로 자르고 날것으로 드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치유를 몇 주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저는 약섭시 36.5도이고 이 온도의 물이 디스크 조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추간판은 80%가 물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생선 단백질을 섭취할 때 탈수되고 압축됩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2시간 전까지 2시간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움직임 치료인데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강한 스트레칭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등을 꺾으려고 척추를 비트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약해진 디스크에 미세 파열을 만듭니다. 대신 부드러운 척추 감압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단단한 표면에 15분 동안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십시오. 작게 접은 수건을 허리 아래에 놓으십시오. 약 3cm 두께로요. 이 자세는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고 확장되도록 합니다. 매일 밤 빠짐없이 하십시오. 이제 지금 척추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 디스크 각각의 내부에는 수액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는 작은 쿠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세포들은 수분을 유지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와 같은 특정 생선을 드시면 우리 몸은 최종 당화산물 AES이라는 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AGES는 생선의 단백질이 조리와 소화 과정에서 천연당과 반응하여 생성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AGE 화합물은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척추 디스크의 콜라겐 섬유에 직접 달라붙습니다. 일단 달라붙으면 교차결합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스펀지에 콘크리트를 부은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스펀지는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몇 달, 몇 년간 규칙적으로 생선을 드셨을 때 척추 디스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 속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환자들의 디스크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단 18개월 만에 그들의 디스크 압박 정도가 22년 더 나이든 환자들과 같아졌습니다. 22년의 노화가 18개월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동안 척추는 말 그대로 20년 더 나이든 사람의 척추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압박보다 더 깊이 진행됩니다. 이 AGE 화합물은 특정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체계가 이 교차결합된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위해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그런데 AGEs가 우리 조직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는 결국 척추 디스크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만들어 디스크 구조를 안쪽부터 파괴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3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남편분이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사오셔서 10년 넘게 매일 아침 고등어 구이를 드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MRI 검사 결과 85세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디스크 퇴행이 보였습니다. 디스크가 원래 높이의 40%를 잃었습니다. 5년 전보다 키가 3cm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어떻습니까? 조리와 보관 과정에서 산화되어 지질 과산화물을 만듭니다. 이 과산화물은 디스크 세포의 세포막을 직접 손상시켜 족이 사망하게 만듭니다. 남은 생선이나 든 생선을 드실 때마다 이 독성 효과가 10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은 손상이 이미 심각해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이 파괴가 시작되는 중심부에 신경 말단이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실 때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수년간의 디스크 온전함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용한 척추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릴 때까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작용합니다. 수산업계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건강지침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생선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18년간의 임상 증거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규칙적인 생선 섭취는 제가 연구한 그 어떤 식이 요인보다 빠르게 척추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척추를 보호하고 이미 시작된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째, 이 세 종류의 생선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고등어, 특히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양식 고등어. 참치, 특히 유해 화합물이 농축된 참치 통조림. 그리고 양식 연어. 이 세 가지가 최악의 범인입니다. 식단에서 이것들만 제거해도 2주 안에 극적으로 좋아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이것들이 있으시다면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 식사마다 손상이 누적됩니다. 둘째, 생선 단백질을 척추 강화 대체식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정확히 하루 55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종류여야 합니다. 매일 두부 2모를 드십시오. 총 200g 정도입니다. 아침에 1모, 저녁에 1모. 두부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간판 조직을 재건하는 정확한 아미노산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일 계란 3개를 추가하십시오.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찐 것으로. 계란의 황화합물은 특히 연골 재생을 돕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검은 콩이나 렌틸콩 한 컵을 드십시오. 이것들은 척추가 단백질을 올바르게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 보조인자를 제공합니다. 셋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 척추 회복 자세를 취하십시오.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우십시오.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아닙니다. 바닥에 요가 매트나 두꺼운 담요를 사용하십시오. 목 아래에 손목 두께 정도의 말아놓은 수건을 놓으십시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유지하십시오. 정확히 12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이 12분 동안 디스크에서 중력 압력이 해제되어 수분을 다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 제 환자의 64%가 8주 안에 디스크 퇴행이 역전되었습니다. 넷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시십시오. 추간판은 80%가 물입니다. 주무시는 동안 밤새 탈수됩니다. 이 아침 수분 섭취는 디스크 높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뜨거운 물은 불필요하게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30분 안에 디스크, 조직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십시오. 전이 아닙니다. 낮 동안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저녁 식사로 인해 혈액 내 단백질 수치가 가장 높을 때 디스크로 영양분을 펌프질합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걷는 동안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걷거나 운동하면 압박력이 생성되어 염증이 생긴 디스크를 더욱 손상시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박씨성을 가진 68세 여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5분 이상 서 있으면 심한 요통이 생겨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MRI 검사 결과는 88세 노인과 맞먹는 디스크 퇴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30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고등어구이를 먹어왔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지 3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디스크 높이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90일 동안 꾸준히 따를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오늘 제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실천에 대한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불필요한 고통과 장애로부터 수년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짐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오늘 선택하세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생선을 규칙적으로 드셨나요? 그리고 척추 건강을 위해 어떤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척추 건강이 이 영상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